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오늘은 송아지 호흡기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아지 호흡기 질병은 송아지 설사 다음으로 많이 일어나는 질병인데요. 송아지 호흡기 질병이 크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호흡기 질병으로부터 회복을 하더라도 송아지의 성장이 지연되어서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큰 소와 송아지 공통적으로 왜 호흡기 질병이 취약한가? 두 번째로, 폐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호흡기 질병은 어떤 원인을 통해서 나타나며 원인을 알았다면 예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송아지 호흡기 치료제가 상당히 다양한데요. 과연 어떤 치료제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호흡기가 완벽한 해결이 어려운 이유인데요. 그 내용도 여러분께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소는 체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폐가 작은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소와 체형이 매우 비슷한 말의 크기로 보면 소는 말의 폐의 약 30%의 크기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어떤 거냐면 대형 차에 중형 차에 엔진을 달아놓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폐는 체내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산소와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다는 거죠. 만약 폐렴이 걸린다고 한다면 소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겪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폐렴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며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세균이 특정한 이유에 의해서 원래는 목과 코 쪽에 있다가 이 폐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크게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폐로 이동한 이 병원체를 잡기 위해서 한마디로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면서 생기는 것이 일종의 전투와 같은 건데요. 병원체와 그것을 막는 그것의 전투죠. 이것을 우리가 염증이라고 부릅니다. 폐라고 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염증.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폐렴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염증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체온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렴이 걸리면 체온이 상승하고 여기에 맞게 식욕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염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잇몸염증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잇몸이 부은 걸 우리가 잇몸 염증이라고 하는데요. 염증의 바로 대표적인 내용이 거기에 물 같은 것이 찬다는 것입니다. 즉 세포가 파괴되면서 일어나는 흔적으로서 이렇게 물이 차게 되는데 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공기방울이 들어가 있는 폐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물이 차오르면은 폐로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안 그래도 작은 이 폐가 그 기능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대형차에서 중형차의 엔진을 가졌던 소의 입장이라면 마치 소형차의 엔진으로 갈아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폐포에 물이 차게 되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폐의 면적이 줄어들어서 호흡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과 같은 이 액상 물질을 어떻게든지 밖으로 빼내려는 행동이 바로 기침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폐렴에 걸리게 되면 열이 나고 식욕이 떨어지고 또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기침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원인체와 그 이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원인체는 크게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생충 같은 경우는 방목을 하는 곳에서 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한국 실정에는 좀 맞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을 기본적으로 원인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료제를 본다고 하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세균에 의한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원인체로 본다면 바이러스가 세균을 폐로 들어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스트레스라고 부르는데요.
스트레스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우유로만 살아가던 소가 사료로 넘어가는 전환한 시기에 일어나는 게 이유 스트레스입니다. 즉, 우유를 통해서는 충분한 에너지를 얻었는데 사료로는 그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유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또 거세나 제각 같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죠. 통증을 일으키는 것들은 또 스트레스가 됩니다. 제가 주사제를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사를 계속 찌르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고 이것도 또 다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도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추운 날 추위에 떨고 있는 소 같은 경우는 에너지로 있어서 아무래도 부족한 현상을 겪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환기가 잘 안 되고 굉장히 추운 곳에서 있다 보면 우리가 감기에 걸리듯이 소도 이런 상황이 되면 쉽게 호흡기에 오게 됩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면역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이 초유의 중요성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영양적으로는 영양이 불균형이 일어난다, 즉 마이너스 상태가 되면 호흡기는 일어나기 쉽습니다. 백신, 비타민, 미네랄도 호흡기를 막을 수 있는 일종의 면역력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구체적으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철에 지금 어떻게 보면 보온등을 틀어져 있고 옷을 입고 있는 송아지가 있습니다. 그래,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농가에서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는 상당히 호흡기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송아지에게 추위라는 스트레스가 도대체 어느 온도부터 시작되는가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영하 정도 돼야 소가 춥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섭씨 15도 정도 이하가 되면 송아지는 자신이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15도를 기준으로 따져서 만약 0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면 원래 쓰던 에너지의 35%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면은 15도 정도에 가지고 있었던 그때 쓰는 에너지보다 약 80%의 에너지가 사용하게 됩니다. 즉, 굉장히 추운 온도에 보온이 잘 안 된다면 송아지는 이 추위 스트레스 때문에 호흡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아까 그 사진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섭취하는 열량보다 소비하는 열량이 적을 때는 잘 크고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섭취하는 열량보다 소비하는 열량, 즉 체온을 뺏기는 것이 많다고 하면 얘는 성장을 잘 할 수가 없고 질병으로 가게 됩니다.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은 충분히 먹었지만 아래로 자기가 체온을 뺏기는 것을 도식한 건데요. 왼쪽을 보시면은 지푸라기가 두둑히 쌓여 있는 저런 곳에 송아지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추운 겨울에 장화를 신고 가면 보통 우리가 몸도 춥지만 발이 굉장히 시렵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즉 몸과 직접적으로 닿고 있는 그 땅 바닥이 그 열을 굉장히 많이 뺏어갑니다. 그래서 발이 보이지 않을 만큼 저렇게 두툼하게 깔아주지 않으면은 송아지는 대부분의 자신의 열을 바닥으로 뺏깁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송아지의 호흡기 관리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유에 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통 우유로 이유 전까지 살아가다가 그 다음에 이유를 시키는 저는 이제 3달로 표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질병이 다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가 다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유가 준비가 안 되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유 후에 이렇게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만히 이제 송아지의 몸이 크면 반추위도 크기는 커지겠죠. 하지만 반추위의 기능까지도 같이 이렇게 향상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사진은요, 육주령에 있는 송아지를 잡아서 반추위를 갈라본 그 사진입니다. 6주까지 하나는 우유만 먹이면서 자랐던 거고요. 가운데는 우유와 충분한 농사료를 많이 먹인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건초와 우유를 먹였던 사진입니다. 비교해 보시면 우유와
건초 위주로 키우는 것에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농우 사료로 위주로 키웠던 것에 보면은 주름이 굉장히 잘 잡혀 있고 반추위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즉 우유를 충분히 먹으면서도 그 와중에 입질 사료와 물을 충분히 넣어서 반추위가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 된다면은 이유할 때 이유 스트레스가 오게 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언제 이유를 해야 되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유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유는 우유가 없이도 아무런 영양적인 마이너스 그런 네거티브 상태에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사료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유를 하면 질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유의 기준은 어떻게 따져야 될까요? 이유 직전에 적어도 농우 사료를 1kg에서 1.5kg, 많게는 2kg를 연속 3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당장 우유를 끊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하더라도 막상 호흡기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는 것입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병원체가 들어오면 폐 안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혹시 내가 기침을 하거나 호흡기 증상이 보이는 소가 몇 마리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가 한번 날 잡고 저렇게 한번 호흡기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방식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발견되면 바로 단 한 마리라도 빨리 치료하는 것이 얘의 상태를 빨리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폐렴의 치료를 본다고 하면 폐렴의 회복 속도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보통 폐렴에서 회복하려면은 적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이 걸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렸지만 염증이라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 안에 폐포 안에 물이 차 있습니다. 이 물이 빠지는데 그 시간이 걸리고요. 또 폐라는 조직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생제를 쓰더라도 그게 몸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지만 폐와 같은 곳에 쉽게 잘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항생제 중에 호흡기 전용으로 쓰는 것들을 한 번 넣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있죠. 그런데 내가 매일 항생제를 뽑아가지고 매일 놔준다고 하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한 번 놔주면 장기간으로 쭉 유지되는 것들이 폐로 가는 그 약효도 높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 매일 주사를 놓는 것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소가 회복하는 데 오히려 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전용 항생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염제는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체온을 떨어뜨리는 목적, 그 다음에 염증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해서 소염제는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치료 시기가 늦거나 증상이 심할 때는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폐라는 조직이 치료가 너무 늦어지면 나중에 보면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치료가 될까라고 생각하고 매일 이렇게 치료를 하더라도 그 폐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 같은 경우는 성장이 굉장히 더디고 활동이 둔화되고 이런 것들을 보실 건데요. 그래서 호흡기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왜 호흡기를 완벽하게 이렇게 정복하기 어려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험했던 게 그게 있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라. 하지만 최근에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죠. 그 이유는 실내에서는 굉장히 좁은 공간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고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은 이제 송아지를 젖소 목장에서 아주 잘 기르는 목장의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개체를 분리하는 것도 있지만 사이사이에 칸막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송아지들끼리 서로 주둥이를 대고 있다 보면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때문에 저렇게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천정에 배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즉 바이러스가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계속 공기를 순환시키는 거죠.
이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완벽하게 호흡기를 잡을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여러 농가를 따져봤을 때 이런 시설을 갖추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호흡기의 원인은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하고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농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이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그 다음에 불필요한 치료를 줄이거나 통증을 줄이는 것, 그리고 환기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면서도 이 체온을 뺏기지 않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의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는 것, 이런 것들에 약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